안녕하세요. 재미로 보는 60갑자 일주론, 이제 마지막 10번째 수일간의 개수 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재미로 보는 60갑자의 일주론 마지막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 일주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개축일주와 개묘일주, 개사일주, 개미일주, 개유일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해일주가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개축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축일주는 한마디로 기모다교, 자급자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축은 12운성상 관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백호살이 있고 화개살이 있고 탕화살이 있고 압록이 있고 비인이 있습니다. 개축일에 태어나신 분은 믿음이 강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교육사업이나 선도하는 사업에 종사하면 명성을 크게 얻겠다. 하지만 지칠 줄 모르는 정력과 의욕이 탁월하여 사업 방면적으로 몸을 투신한다면 부를 보장받을 수 있고, 직장인이라면 상사로부터 신임이 두터워 총애를 받겠지만, 여자라면 고집스러운 것이 특징이니 남편과의 불화관계에 유념하기 바란다. 개축에 태어나신 분은 극과 극을 달리는 일주로 목화, 금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상격이 되어 크게 영달할 수 있다. 영웅심과 지혜가 비상하나 도둑놈 배짱을 가지고 있다. 어느 방면이든 우두머리가 되려고 몸부림치며 잔인함이 지나쳐 살인도 할 수 있다. 상격은 교육, 학문, 수사관, 의학업, 화학, 전기, 권력, 기계 등에서 성공하나 합격은 깡패, 두목, 도둑, 정육점, 생선, 닭장사, 소장수, 고물상 등으로 나간다. 일찍 관계로 나가 생사여탈의 권세를 쥐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소박하게 분수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 금전운은 한때 좋은 수가 있으나 허영심이 작용하여 그 운을 지키지 못한다. 부모 육친운은 박약하고 부부 애정운은 40대 중년에 이르러 공방을 면하기 어렵다. 일생의 운기는 굴곡이 심하여 박약한 편이지만 한 가지 일을 착실히 해나간다면 의식은 걱정 없다. 심성은 매우 고독하고 인정은 있으나 오기가 있고 평생 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개축은 오행 속에 백호검살이 들어있으므로 크게 몸을 다치며 배우자가 죽을 수도 있으며 저돌적인 반항심이 작용한다. 이 반항심을 조절하지 않으면 매우 불행해진다. 개수는 남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자기의 주장만 내세워 타인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성질이 있고 성격이 급하고 고집이 세다. 또한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도 고립된다. 한 가지 일에 진지하게 몰두하는 장점은 있으나 때로는 너무 지나쳐서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겉보기에는 엄침하고 좀 조용한 듯하지만 속은 정반대다. 양정으로서 행동적이다. 오히려 지나치게 행동적이어서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성격이다. 다음은 개축일에 태어나신 분의 남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걸백호로 당대의 영웅이 될 수 있으나 타고난 지혜와 배짱, 계산 등으로 우두머리가 되려고 매우 노력한다. 과욕을 부리면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니 조심하고 학문과 수양이 필요하다. 상격은 교육, 의학, 수사관, 경찰, 전기, 기계, 화학 등에 종사하나 합격은 고물상, 정육점, 깡패, 도둑, 소장수, 미장이 등으로 나간다. 아내궁도 분리하여 악처를 만나거나 상처한다. 가스, 염세, 비관, 화상 등의 살기를 조심해야 한다. 개축일에 태어나신 여자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축일에 태어나신 여자분은 대체적으로 나쁘나 살인 상생이나 조우가 잘 되면 무난하게 넘어가기도 한다. 험한 살인 백호라 남자가 죽는 일주로 흡혈귀라고도 한다. 대개 남편을 무시하고 사별하거나 남편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첩사주로 늙은 남자와 인연이 있다. 인간미가 없고 돈을 채우선하니 봉사정신을 갖도록 노력하라. 상격은 교육이나 의학업에 진출하나 학격은 물장수, 포주, 생선, 정육점, 닭장사, 화류계 등으로 나간다. 남자는 깡패, 도둑, 건달과 인연이며 남편보다 돈을 더 좋아한다. 다음은 계묘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묘일주는 성녀고운 종래 형통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2운성의 장생에 해당되며 천을기인, 일기, 장성, 학당기인, 문창성, 낙정, 복성, 천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맡겨도 척척 해내는 스타일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능력과 재질을 최대한 발휘하는 사람이니 팔방미인격이다. 더불어 힘만 들이고 세상 살아가는 기술자요. 그렇다고 하여 얄밉게 행동하는 얌체도 아니니 행운아라고나 할까. 주색으로 인한 연문은 삼가라. 총명하고 지혜가 있고 선하며 다정다감하다. 귀인으로 내조가 있고 의외의 과감한 면도 있다. 대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보통은 유지한다. 상격은 교육, 문학, 의학, 봉직, 예능, 조경, 화원 등과 인연이 있다. 부부 애정운은 풍파가 많고 결혼 후 3년간은 고비가 따른다. 중년 한때 외도를 하게 된다. 직업은 전문기술직, 예술인, 대중을 접할 수 있는 인기 직종이 적합하다. 금전운은 평범한 운세로 일시에 얻는 횡재보다 차근차근 쌓는 소위 계단식 축제형이다. 평생 제복은 좋지만 편히 놀고 먹고자 하는 어타심이 있다. 한번 틀어지면 두 번 다시 상대하려 하지 않으며 남자의 경우 만원화를 두 사람 이상 거느릴 운명이고 여자는 재혼할 운명이기도 하다. 한때는 복잡한 이성관계 때문에 번민하게 된다. 비담보에 돌을 싸먹은 형상으로 언뜻 보기엔 인상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까다롭고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다. 영감이 발달해 있고 지혜 또한 깊어서 자질을 개발하면 무한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력이 풍부하다. 이 태생은 음성이 끼어지지 않고 온화해야 기인의 명이다. 매우 총명하고 인기가 많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지 못하는 성미이고 본 마음은 착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악한 기운이 숨어 있어 언제든지 사나운 표범으로 돌변할 수 있다. 재지에 뛰어난 재치꾼이다. 그러나 성격적으로는 속된 일에 빠지는 것을 싫어하고 미를 사랑한다. 귀찮은 술책 따위로 출세하기를 노리기보다는 그런 시간에 미술관이라도 찾는 타입이다. 다음은 계묘일에 태어나신 남자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묘일에 태어나신 남자분은 지모가 출중하며 다정다감하고 귀인상으로 타인에게 호감을 준다. 큰 어려움 없이 평범하게 일생을 지낸다. 상격은 교육, 의학, 문학, 예능, 서예, 직장, 문구, 의류, 서점 등에 종사한다. 목화가 왕하면 낭비와 사치가 심하여 말년에 공군해진다. 아내가 착하며 미인이나 묘와 도화살이 있으니 주색을 즐겨 아내가 둘인 경우가 있다. 다음은 계묘일주의 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묘일주의 여자는 미모에 총명하며 다정다감하고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며 악의가 없다. 상격은 남편도 선하고 좋은 인연을 만나며 교육, 언론, 문학, 의학업 등으로 나간다. 그러나 학격은 정조관념이 희박하고 남편 덕이 없으며 화류계로 나간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나 나이 차이가 많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계사일에 태어나신 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사는 수시변역 묘제 기중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2운성으로는 태에 해당이 되며 천문, 역마, 지살,
천을기인, 태극기인에 해당됩니다. 자기의 재능만 믿고 남을 멸시하며 낮춰보는 성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기 자신과 우월감이 높아 자신도 모르게 아나무인격이 되는 때도 가끔 있겠지만 이것은 자기 고립을 자초하는 화근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자기 성찰에 힘써라. 특수한 기술 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것은 최상의 직종이다. 남자는 여자와 교제 시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교제하는 경우가 있다. 재능이 비상하여 활동적이고 권위와 야망이 강하다. 성격은 좋은 가문 출생으로 부모가 귀한 분이다. 합격은 부모를 일찍 잃거나 객지 생활을 한다. 상격은 합격의 차이가 심한 일주다. 상격은 법관, 의사, 기업체 사장, 방송, 언론, 무역회사, 운수업과 인연이 많으나 합격은 관제 구설이 따르며 운전사, 행상, 유흥업 등으로 진출한다. 해년에는 부부 이별, 관제, 부도, 수적, 부상이 따른다. 계사일주는 해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애정운은 방남백과 허영과 색욕 때문에 대단히 어려워진다. 이 태생의 여자가 가출하는 경우가 많다. 여자의 경우 대체로 눈이 크며 특히 쌍꺼풀이 있는 여자는 남성 편력이 많고 혼전 동거의 경험이 있다. 음성에 있는 사람은 일생 복록이 좋고 남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 대부분 재운이 좋아서 용전 여수의 능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돈을 물 쓰듯이 한다는 그런 능력을 얘기합니다. 용전여수, 잘 안 쓰는 말인데, 이 재미로 보는 육식갑자 일춘원에도 옛날 말들이 많네요. 한자로 써가지고. 계사일주는 어느 때는 하늘을 오를 듯한 호기를 부리다가도 어느 때는 의기소침하여 움츠려든다. 지혜와 이래력이 있고 보수적인 경향이 있으나 질투심이 많다. 겉으로는 인자하고 부드러우며 후한 척에도 속으로는 인색하고 변덕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오행상의 계사는 천을 기인을 갖고 있는 까닭에 나쁜 기질이 많이 감퇴되어 평생 복록은 좋은 편이며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지에서 생지로의 탈출이 가능한 운명이다. 굉장히 좋은 운명이네요. 이 태생은 가만히 있지 않고 여러 사람과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처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복록이 배가 된다. 어느 정도의 능력을 비장한 사람이다.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해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딘가에서 독창성을 발휘하는 주인공이다. 계사일에 태어나신 남자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사일에 태어난 남자는 총명하고 양순하나 속으로는 권위와 야망이 있으며 잔인한 면도 있다. 출세의 길이라면 남을 죽이고라도 덤벼든다. 꿈과 야망은 법관, 의사, 기업체 사장인데 운을 잘 만나면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부부궁도 상격과 합격의 차이가 심하다. 상격은 재색을 겸비한 현모양처와 인연이나 합격은 아내가 가정을 이끌어 나가며 유흥업이나 보험, 화원, 의류, 행상 등을 한다. 의심이 많은 편이며 도둑심보가 있다. 어처증이 있는 경우가 있다. 다음은 계사일에 태어나신 여자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사일에 태어난 여자는 내성적인 것 같으면서도 욕심이 많다. 이제 능력이 뛰어나며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다. 의심이 많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킨다. 잘되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망하면 야방 도주한다. 상격은 의사, 방송, 언론, 교육자 등이 많다. 부부궁도 상격은 의사, 법관, 조종사 등과 인연이 있으나 대개는 두 마음을 갖고 있어 여관, 포주, 다방 등과 인연이 많다. 첩이나 재취, 팔자로 나이 차이가 많은 남자를 만난다. 다음은 개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일에 태어난 사람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외화내고 총명다교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2운승에
묘에 해당되며 화개살과 비인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미일에 태어나신 분은 인덕과 제복이 많아 복중복인이라는 별칭을 주면 적격이겠다. 더불어 모나지 않는 성격에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시시때때로 도움을 주겠다는 귀인이 나타남도 고맙지만은 이러한 계기가 잘못되어 간혹 이성관계에 말릴 때도 있으니 참고 바란다. 인생 행로가 대체로 순탄하다. 미토는 조열된 열사토로 반드시 금수의 도움이 필요하고 화토가 왕하면 흉하다. 포부가 대단하며 냉철한 판단력을 지니고 있으나 잔인한 면이 있다. 상격은 고관대작이 될 수 있으나 합격은 범법자, 깡패, 막노동 등으로 나가며 부부궁도 매우 불리하다. 자손에 대해서는 남달리 신경을 쓰나 한때 자식 때문에 걱정이 생긴다. 대부분 음성에는 힘이 있고 능변에 속하며 대중적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나 부부 애정은 삭막하다. 반항적이며 변덕도 많다. 정권이나 부동산 투자 등 투기를 내서 재미를 볼 수 있다.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시련이 닥칠 때마다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간다. 또 한 가지 일에 깊이 몰두하는 성향이 있다. 식록은 풍족하나 형제나 육친덕은 부족하고 인덕마저 없는 편이다. 언뜻 보기에 둥글둥글한 인품이다. 그러나 두뇌는 비상하게 치밀하며 자기 자신도 그 점에는 자신이 있는 까닭에 여러가지 겉모술수를 쓰는 경향이 있다. 개미일에 태어나신 남자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일에 태어나신 남자분은 타고난 재주와 야망으로 출세가 제일 목표다.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이기적이다. 상격은 고관대작이 될 수 있으나 합격은 깡패, 중노동, 사기꾼, 범법자 등이 되며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며 비밀이 많다. 유부녀와 외정을 즐기는 경향이 많고 결혼도 수세 번 한다. 자녀에 대한 애정은 깊으나 아내에게는 무정하다. 너무 젊어서 색을 즐기면 중년 이후에 성불구자가 될까 두렵다. 다음은 개미일에 태어나신 여자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일에 태어난 여자는 총명하고 인정이 많으나 다정한 것이 병이다. 생선이나 물장사 등과 같이 물과 인연이 많으며 남편 덕도 없고 자식 덕도 없다. 신병이 많으니 무당이 되는 경우가 많고 첩이나 재취팔자로 늙은 남자를 만난다. 남자를 사귀면서도 돈을 바란다. 잘못되면 건달이나 정부에게 걸려 고통을 받는다. 격이 나쁘거나 좋은 운이 아니면 평생 분주하다. 비참한 생활을 면하기 어렵다. 다음은 계유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유일주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접객, 흥리, 고대 독좌로 볼 수 있습니다. 12운성의 병에 해당되며 천인, 장성, 효신, 도화, 문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유에 태어나신 분은 예체능계에 진출하면 크게 명성을 얻겠다. 다만 잔재주에 능하여 가끔 잔재주로서 사람을 부리려 한다면 크게 오산된 생각이 삼가고 삼갈 것이며 오직 중용의 길만을 대도록 알고 인생을 살아갈 때 따르고 협조하는 사람이 많아 정치계로 눈을 돌려도 추천할 만한 인격이라 하겠다. 일지에 효신살이 있으니 고독하다. 부모덕이 없으며 객지 생활이나 건달 생활이 많다. 상격은 욕심이 대단하여 간혹 대성하는 경우가 있으나 100명 중 1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다. 상격은 군인, 경찰, 교육, 정치가 예능과 인연이 있으나 합격은 도둑, 건달, 도박, 밀수, 유흥업, 거지, 성녀 등으로 나간다. 수가 많으면 흉한데 특히 묘운이나 묘대운에 조심해야 한다. 부모나 형제가 일찍 죽을 수 있으며 부부는 초혼에 실패한다. 자식은 멀리서 그리워한다. 초년의 운은 매우 불길하다. 중년 이후 안정이 된다. 대인관계는 많지만 냉정한 편이다.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고 손재주가 많다. 무슨 일이든 자기가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린다.
주변 환경의 변동이 심하다. 한동안 방랑의 세월을 보낸다. 집념이 강하고 인내력이 있다. 소학대성으로 훅글을 배워 말글로 풀어먹는 형국으로 적게 배워도 크게 써먹는 운이다. 매우 행복한 운이네요. 적게 배워서 많이 써먹는 운. 계유일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계유는 엄난한 닭의 형상으로 매우 색정적이고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을 겪기도 한다. 신앙을 가져서 꾸준히 수행하면 아주 좋아진다. 덕을 많이 쌓아 주변의 인심을 얻어놓아야 한다. 주색을 멀리하며 음식도 소식을 해야 한다. 이 명은 끊임없이 악의 유혹이 따른다. 조용히 인생을 살아가는 타입이다. 끈기가 강하다는 뜻은 아니므로 쓸데없이 움직이면 오히려 자기 자신이 걱정거리를 만드는 결과가 많아질 것이다. 다음은 계유일에 태어나신 남자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유일에 태어나신 남자분은 천재적인 총명함과 수완으로 만사를 능히 헤쳐 나가나 나라도 훔쳐먹을 정도로 큰 야망을 가진 사람이다. 상격은 경찰, 법조계, 군인, 정치가 등으로 활동하나 합격은 건달이나 한량으로 여자가 버는 돈으로 먹고 산다. 여자를 자주 바꾸며 변화가 많고 비밀이 많으며 이해타산적이다. 필요할 때는 아부를 잘하지만 돌아설 때는 언제 받냐는 식이다. 상격은 명문가 여자와 인연이 있으나 아내득이 좋지만 합격은 화류계나 흠이 있는 여자 또는 연상의 여인과 인연이 있다. 치마만 두르면 살자고 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여자에 대해서 별로 까다롭지 않는 사람이 계유일에 태어나신 남자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유일에 태어나신 여자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유일에 태어난 여자는 똑똑하며 재치와 수완이 뛰어나나 남편을 무시하니 웬만한 남자가 아니면 붙어 살기 어렵다. 유부남이나 재취, 늙은 남자와 인연이 있다. 상격은 교육, 의사, 언론, 변호사 등으로 진출하나 대개는 예능, 연예인, 어상, 식당, 유흥업, 돈놀이 등과 인연이 많다. 색을 좋아하면서도 애정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긴다. 고독지상으로 부모덕이 없고 자식복도 없는 팔자이다. 제가 알고 있는 여자분 중에 계유일에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재치도 있고 수완도 뛰어나 보이더라고요. 남편을 무시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남편을 무시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부부 사이 둘 사이는 둘만이 아는 거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근데 같이 식사도 해보고 같이 소주도 한 잔 먹어보고 같이 노래방까지 가서 남편하고 부부간에 같이 놀아보니까 크게 남편을 무시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닌데 여기 설명대로 하면 그 남편분이 웬만한 남편이 아니라서 그런가 싶기도 하네요. 특히 이 계유일에 태어난 이런 사람들은 노래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자가 당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계유일에 태어난 사람은 노래하는 거를 좋아하나 봅니다. 다음은 음수일간인 계수일주의 마지막인 계해일에 태어나신 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해는 외유내강 시봉교탈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12운성으로는 왕에 해당되며 천문과 역마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해일에 태어나신 분은 일찍 고향을 떠나 부모와의 연이 희박하고 초년에는 공고하지만 중년 이후부터 운세가 길한 쪽으로 나를 안내하게 된다. 그러니까 계해일에 태어나신 분이 어릴 때는 조금 고달픈 삶을 살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좋아지는 삶을 사니까 이 운도 좋은 일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고 오는 길이 험난하다 하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마라. 끝까지 가라.
반드시 귀함이 있고 성공이라는 대문이 활짝 열려 있어 그대를 기다리고 있노라. 참 좋지요. 개의 일주는 끝까지 가기만 하면은 성공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답니다. 아주 좋은 일주를 가지신 분이네요. 수왕하니 가빈씨, 김희씨에 출생하면 상격이다. 지혜가 비상하며 활동적이고 만인을 거느리는 영웅이다. 고향을 떠나 객지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상격은 고관대작으로 군인, 법관, 경찰, 교도관, 교육 등에 진출하여 만인을 제도하나 합격은 평생 떠돌이로 건달이다. 부부 애정운은 남자는 배우자와 사별할 운이며 여자는 남편과 사별하거나 초혼에 실패하기 쉽다. 영감이 고도로 발달해 있고 다방면에 걸쳐 재능이 있다. 이 태생에 기인이 많다. 이 태생은 빈부와 귀천의 차가 심하여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욱 고독하고 기구한 운명이 많다. 교제 범위가 넓지 못하고 성격이 강직하다. 노력에 반하여 행운이 따라주지 않아 애태우기도 한다. 그러나 집념은 매우 강하다.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면 결국 성공하게 된다. 정에 약하여 주변 사람으로 인해 피해가 많다. 한 번 신세를 지면 꼭 갚으려고 한다. 겉보기와는 달리 마음은 급하고 속전속결을 원한다. 그러나 자신이 애써서 노력해놓고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겉으로는 만사택평한 듯 해도 때를 만나면 즉시 기회를 포착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성사시킨다. 개해는 흐르는 물이다.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어 직업과 사는 곳의 변동이 심하다. 아주 소프트한 무드를 감돌게 하는 인물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태도의 부드러움과는 달리 자신이 아주 강하고 천하를 취할 정도의 기계가 넘쳐 있다. 자신의 과잉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이다. 개의 일주는 자신감이 아주 많은가 봅니다. 다음은 개의 일에 태어난 남자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의 일에 태어난 남자는 뛰어난 총명함과 재치로 대업을 달성하면 영웅이나 그렇지 않으면 천인에 불과하다. 우두머리로 있다가 급격히 추락하여 천한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수행하는 무서운 사람이다. 합격은 건달, 수산업, 음식업, 선원, 도박, 도둑, 선박 등으로 나가 고생하나 실속이 없다. 재물에 대한 집착은 강하나 실패가 많고 아내의 등골을 빼먹으며 사는 사람이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개의 일에 태어나신 여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의 일에 태어난 여자는 총명하며 생활력이 강하나 다정한 것이 병이다. 생활이 항상 불안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무오시나 기미시에 출생한 남편 덕이 있고, 그러니까 무오시나 기미시에 출생한 사람은 남편 덕이 있고 일생이 좋으나 대개는 남편 덕이 없고 남편이 있어도 외정을 갖는다. 식당, 찻집, 다방, 술집 등 물과 인연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다. 이상으로 재미로 보는 60갑자 일주론 61주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재미로 보는 60갑자 일주론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주 8글자 중에서 두 글자 일주만을 가지고 태어난 날만을 가지고 사주를 분석한다는 것은 많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6가지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안 좋다 그래도 월지궁이나 다른 글자에 의해서 그 안 좋은 게 좋은 쪽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좋은 것이 안 좋은 쪽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또 운에 따라 가지고 병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세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주론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당신은 어떻다 하면서 서로 싸우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뭐 이 일조론을 가지고 부부간에 다툼을 한다든지 애인 간에 다툼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재미로 보는 일조론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주를 아주 잘 보시는 분들은 뭐 사주를 상당 부분 정확하게 감별을 해낼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정확하게 감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주를 풀이하는 것을 보는데 깊이 있게 정확하게 뭐 이 박사님이고 뭐 이런 분들을 많이 보는데 이 풀이하는 걸 보면은 아 저분이 공부는 참 많이 하셨구나, 지식은 참 많구나 하는데 실전에 들어갔을 때 과연 얼마나 맞출 수 있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풀이를 해낼 수 있는지는 실전을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할 수 있습니다. 잘 맞추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뭐 도사급으로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잘 맞추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많이 들은 역대급 도사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주변에 알게 모르게 고수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알아보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재미로 보면서 나는 이런 나의 일주는 이런 성향을 띠고 태어났구나, 나는 이런 에너지를 띠고 태어난 일주구나 는 정도만 재미로 그냥 보시면 되고, 뭐 정확한 사주는 다른 6글자도 다 함께 알아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60갑자 일주론을 공부했고, 앞서 목화 토금수 오행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오행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했으니까 이걸로 마치는 것보다는 이제 공부를 했으면 응용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유명인에 대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유명인에 대해서 일주만을 가지고 한번 풀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파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는 어떤 내용으로 영상을 내보낼지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는데, 60갑자의 이제 성질과 특성이라는 것은 사람을 갖다가 60가지로 일단 간단하게 분류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혈액형별로 4가지로 분류한 것보다는 훨씬 정확합니다. 뭐 그냥 숫자로 따진다면 15배 정확할 것 같은데, 그 일주 안에 지장간이라고 또 숨어있는 천간이 들어있습니다. 그 글자가 3글자가 더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수십 배 정확한 게 아니고 그 혈액형보다는 수백 배, 수천 배가 더 정확한 게 이 바로 일주론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재미로 보시라는 거는 괜히 일주론이 100% 정확한 게 아니고, 뭐 상당 부분 정확하긴 하지만은 100%는 아니기 때문에 더 세분해서 나눠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더 정확하게 알려면은 뭐 어렵고 하지만은 그냥 재미로 보니까 이 사람은 이랬는데 맞네, 정확하네, 이럴 수 있는 게 내가 60갑자의 일주론이고,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의 오행에 의한 성격입니다. 그 정도만 알고도 내 성격에는 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이런 특성을 타고났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저런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나름대로 조금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이런 부분이 있다, 남이 볼 때 저 사람은 저런 부분이 있다, 그거는 그 사람하고 상당 부분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봐도 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나무 6글자를 합해야 뭐 격국도 나오고 용신도 나오고 또 신약, 신강도 나오고 더 중요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많이 설명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재밌는 게 아니고 머리가 아파지니까 이것으로 이상 마치기로 하고,
다음에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 유명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몇 분에 대해서 일단 일주론만 가지고 풀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아이템을 설정해 가지고 또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